네, 안녕하세요. 앞으로 몇 번의 영상에 걸쳐서 많은 의대생들께 스트레스를 선사하는 심전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.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심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심전도를 공부할 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심전도라는 건 의학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죠. 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심전도 모니터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인 분들께도 이 심전도는 좀 친숙한 의학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게 의대생 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, 멘붕을 주는 그런 파트라는 생각도 합니다. 왜냐면 이게 갑자기 뭐 안 쓰던 사고를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외울 것들도 많은데 심장내과학 보면 다른 외울 것들도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시험까지 봐야 되니까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과 심장내과학 때 이 수업을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난이도에 비해서 확장성은 진짜 정말 낮은 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순환기 생리학 다른 것들을 보면 뭐 혈압, 뭐 라스트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잘 이해해두면 심장내과학뿐만 아니라 양리학, 신장내과 등등에서 이걸 요긴하게 써먹습니다. 근데 이 심전도는 뭐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심전도 판독하는 것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완벽하게 패턴 레코그니션만 할 수 있다면 원리를 전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심전도를 보고 이게 정상이다. 유파가 있으니까 정상은 아니겠네요. 어쨌든 어떤 심전도를 보고 이거는 정상이다. 이건 비정상이다.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사실은 원리를 몰라도 상관은 없죠. 근데 이제 알파고나 이런 것들 보면 패턴 학습하는데 수만 장, 수십만 장의 사진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너무 또 외우려고만 해도 굉장히 또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이 밸런스를 잘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물론 다른 의학 공부가 이해와 이 암기에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심전도는 특히 더 심하지 않나. 조금이라도 더 막 외우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암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비효율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학 책도 읽어가면서 이게 다 필기도 하고 정리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시를 볼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는 이게 돌아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실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저 참고를 하려고 어플을 하나 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사이너스 타켓 카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개가 써 있잖아요. 이게 한 케이스에 몇 개 이상이 짬뽕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것들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설령 좀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도 그냥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참고를 해서 외우고 적당히 이걸 타협을 보시면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보실 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